반갑습니다. 자료부터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동일한 문제고 5번 문제를 보니까 언제 기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올해죠. 여전히 내년에도 출제 가능성은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목적이 뭐죠? 많이, 적게. 많이. 그럼 빌려주는 자는요? 아니요, 빌려주는 자가 적게 빌려주면 이익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은행도 많이 빌려줘야 이자를 수익이 크니까. 그럼 은행은 많이 빌려주려고 할까요? 적게 빌려주려고 할까요? 은행에서 많이? 못 받으면요? 은행은 파산인데. 담보대출? 그러면 첫 번째, 담보가 있어야 된다. 자, 담보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그 사람의 연봉. 이 두 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지? 그 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줄게요 라는 게 LTV라고 합니다. 그 사람 연봉이 얼마지? 연봉이 높다는 말은 갚을 능력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겠죠. 그럼 연봉이 많으면 많이 빌려드릴게요. 이게 DTI 내지는 DSR이라고 말합니다. 24년 현재 대한민국의 1금융권은 모두가 다 DSR을 적용합니다. 2금융권은 DTI를 적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올해 문제 5번 문제 보시면 여전히 DTI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DTI가 계산 문제가 나오든 DSR로 출제가 되든 결론은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5번 문제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겁니까?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요 부동산의 가격이 비싸면 돼요. 가령 단순하게 LTV가 60이라고 전제합시다. 60%래요. 그럼 10억짜리 집을 사면 최대 우리는 LTV만 기준으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6억. 100억짜리면요. 근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는 자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자가 비싼 걸 사면 살수록 대출을 많이 해준대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못 갚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의 연봉을 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본다는, 둘을 함께. 그래서 5번 문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네 번째, 여기는 표현이, 여기는 5번 문제는 문제에 있습니다. 단서를 볼까요? 단서에 단, 제시된, 그 다음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항상. 그럼 거기서 말하는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는 LTV고 하나는 DTI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DSR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올 수도 있고 문제 스타일은 항상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것. 내년에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한 장 뒤로 넘겨볼까요? 6번 문제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엇을 물어보는 것 같은지 한번 찾아보세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지문에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까? 고정금리도 보이고 또 하나 변동금리라는 말도 보이고. 7번 문제 보세요. 간평사 기출인데 여기도 고정과 변동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상환 방법을 얘기합니다. 방금 1번에서는 뭘 한 거죠? 대출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요. 이제 우리는 뭐 할 겁니까? 갚아야죠. 그래서 상환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문제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억만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까지. 니은 갑니다. 시작. 거기까지 해마다 놓습니다.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그냥 해마다. 세 번째 디귿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정식, 점정식 무슨 뜻일까요?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점점 상환하는 방법 금액이 커진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보세요. 13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박스 안에 상환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금 균등. 15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스 안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이론은 해마다, 계산 문제는 최소한 3년에 2번.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가시면 거기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17번은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 4페이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법입니다. 얘도 항상. 18번 문제가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 예. 그래서 오늘은 난이도 개념을 좀 떠나서 인문과정 마지막이니까 계산 문제도 좀 다뤄보고 금융에서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교과서는 106페이지입니다. 일단 계산 문제 두 가지 형태를 지금 봤는데, 하나는 뭘 하는 거죠?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떤 계산 문제였습니까?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얼마나 많이 빌릴 수 있느냐,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문제를 보니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워요. 계산 문제가 허벌나게 쉽다는 걸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는 계산 문제는 개론 전체 계산 문제에서 중상급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이도보다 높은 게 한 2문제 정도, 이 난이도보다 낮은 게 대부분입니다. 시작합시다. 제목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전제도 하지 말고 요 단어만 딱 보세요. 금융이라는 단어만 딱 보세요. 단어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방금 돈 하신 분은 합격. 은행이라고 하신 분도 좋긴 한데 금융 이꼴 은행은 아니니까요. 흔히 우리는 은행을 금융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금융이라는 말은 돈. 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 갑시다. 근데 금융은 돈을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빌려준다는 겁니까? 빌린다는 겁니까? 둘 다. 빌리고 빌려주는 것. 그러면 금융에서는 수요자가 있을 것이고 공급자가 있겠네요. 그럼 금융에서 공급자는 누굽니까? 사채업자도 공급자입니다. 단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니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은행. 그럼 수요자는 누굽니까? 소비자? 그런 용어는 안 쓰니까. 돈을 빌리는 자를 뭐라 그러죠? 차입자. 그럼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대출자.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평소 우리 대출자라는 용어는 즐겨 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말하세요. 대출자 그러면 빌리는 자입니까? 빌려주는 자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빌리는 자, 빌려주는 자 두 사람 다 통칭해요. 특히나 돈을 빌리는 자를 우리는 그냥 대출자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은 빌리는 자, 이 사람은요, 빌려주는 자. 지금 빨리 용어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는 대출자를 빌리는 자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빌리는 자는 차입자, 빌려주는 자는 대출자. 그럼 대출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은행. 근데 요 단어는 대체로 잘 안 씁니다.
우리 시험에서. 우리 시험은 주로 이제 이런 표현들. 근데 여기서는 요 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금융 파트에서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금융이라는 파트에서 시험 지문에 수요자다라는 단어가 딱 보인다 그러면 어떤 의미라고요? 아, 돈을 빌리는 사람을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정의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 금융은 뭘까요? 자, 경영학과. 부동산 금융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저 금융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금융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빌린다는 뜻입니다. 빌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왜 빌릴까요?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 때문에 빌리는 겁니다. 피자 먹고 현금 냅니까? 카드 사용합니까? 현금 냅니까? 현금? 아니, 그냥 현금 내는 걸로 합시다. 자, 피자 먹고 현금으로 결제했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냥 매매라고 해요. 매매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뭘 받았죠? 피자. 대가로 뭘 줬죠? 돈. 교환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카드를 사용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금융이 되어버립니다. 자, 관계 설정해봐요. 자, 현금을 지급했답니다. 당사자가 누가 나오죠? 당사자 몇 명? 피자를 공급하는 자, 피자를 먹는 자. 여기 2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피자 먹고 카드를 사용했대요. 그럼 피자 대금은 누가 결제한 거? 돈은 누가 준 겁니까? 그럼 카드사가 준 거예요. 여기는 카드사가 등장해요. 그럼 나는 뭐 한 거죠? 나는 빌린 거예요. 나는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자 가게가 나오고, 여기는 당사자가 3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드를 긁는 순간 그런 금융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현금 사용하실 겁니까? 카드 사용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이 다시 물어봐요. 금융을 할래요? 매매를 할래요? 이렇게. 그가 금융하겠다 그러면 카드를 긁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피자 금융. 소주 마시고 카드 긁었습니다. 그럼 제목은 소주 금융. 아파트 사면서 카드를 긁었답니다. 그러면 아파트 금융. 종류는 무수히 많다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통칭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 금융 이렇게 불러요. 그럼 부동산 금융은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행위. 이게 부동산 금융입니다. 교재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2번 볼까요? 이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는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과는 관계없는 거고. 시험과 관계되는 건 3번째 정도 나오네요. 자, 안 보는 걸로 하고. 자, 다시 이제 다음 주부터 기본수 너무 그때 할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기출 지문입니다. 근데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단순히 암기했다고 전제합시다. 암기했다면 이 둘이 동일하다는 개념을 바로 보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일단 또 한 번 나왔으니까 이제 이 둘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니까 또 이렇게 나옵니다. 3개 다 기출 질문입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1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부동산 금융이란 부동산, 돈, 끝. 돈이라는 말 알겠죠? 자, 2번 부동산 금융. 첫 번째 키워드는 부동산, 두 번째는 돈, 끝. 세 번째, 첫 번째 키 부동산, 두 번째 키는 돈, 끝. 왜 돈을 빌린 거죠? 그건 따지지 말라고요. 취득하든 개발하든 관리하든 어떤 행위든 부동산을 근거로 돈을 빌렸을 때를 부동산 금융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부동산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을 우리는 키워드는 2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뭘 기억하자고요? 부동산, 돈. 돈으로 통칭합시다.
요거 무슨 뜻일까요? 상식적으로. 응? 융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융통. 빌린다. 그래, 그게 제일 편하겠네. 빌린다. 조달은 무슨 말입니까? 조달. 똑같이 빌린다. 자, 이제 LTV와 DTI 개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109페이지를 잠시 가서 개념 하나만 잡아볼게요. 손대지 않는 부분들은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과 전혀 무관하니까. 109페이지 큰 5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LTV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일단 구경하세요. loan to value입니다. 요 사전 찾아보세요.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검색하세요. 인터넷. 빨리 검색해요. 빌린다? 아이, 그러지 말고 빨리 검색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똑똑한 인터넷한테 물어봐요. 걔가 뭐라고 정의하는지. 뭐라고요? 신용? 또 대출? 아니, 론만 쳤는데? 대출. 자, 그 다음에 DTI가 나오죠. 요 뎁, 요게 무슨 뜻인지 검색하세요. 둘 다 우리말로 표현한 건 빚입니다. 빚. 사전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 부채. 즉 사전적 의미는 둘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들 나와 있는데 괜히 암기하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읽어볼까요? 얼씨구? 자, 인강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지난주에 했던 것 같습니까? 했는데. 저당상수. 얘는 목적이 뭐였죠? 상환액 구하는 거. 원리금 상환액 구하는 거요. 상환액을 구하고 상환액이 요거예요. 저당 지불액. 요게 빌린 돈. 빌린 돈 곱하기 이자율은 갚을 돈입니다. 자,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올 때는 이거 가지고 4문제까지 출제하기도 합니다. 한 문제는 필히 출제될 것이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저당 지불액이다. 저당 대부액 빌린 돈. 저당 상수 이자율의 종류 중에 하나. 저당 지불액 갚을 돈. 그럼 이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빌린 돈 곱하기 이자율은 갚을 돈 이렇게 하면 제일 편할 텐데 왜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어렵게 쓸까요? 그래야 그들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응? 자, 그리고 저당 지불액의 동의어들입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단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동의어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곳곳에서 사용됩니다. 이걸 알아야 오늘 자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못 풉니다. 저당 대부액이 무슨 말이라고요? 빌린 돈.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다른 말로 바꿔봐요. 대출액. 또 말해보세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는 저당 대부액을 기억해둬야 됩니다. 저당 상수는 원금 구하는 겁니까? 이자 구하는 겁니까? 둘 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어가 원리금이라고 그랬죠. 원금 이자를 합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고 상환할 때 원금만 갚는 겁니까? 이자만 갚습니까? 둘 다 갚아야 됩니까? 둘 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한꺼번에 그냥 둘 다 계산하는 방법. 그게 저당상수라고요. 자, 계산 문제는 이렇게 풉니다. 공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저걸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출제자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빨리 찾아요. 두 번째,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림을 그리는 건 이제 좀 이따.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를 자기 자리에 대입하면 돼요. 요 그림 자리에다가 자기 자리에 대입하면 됩니다. 빈칸 채우면 그게 답입니다. 이게 계산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LTV와 DTI는요, 물어볼 수 있는 게 딱 이 둘밖에 못 물어봅니다. 저당 대부액 아니면 저당 지불액, 이것밖에 못 물어봐요. 자, 이렇게 놓습니다. 가령 LTV가 70%다라고 놓으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그릴 거예요. DTI가 60입니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그린다고요. 자, 그리고 LTV를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은행에 지금 대출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내 부동산 가격이 궁금합니까?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요 부채가 궁금한 겁니까? 부채.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갑니다.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갑니다. DTI를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연봉이 궁금합니까?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까? 그래서 요게 올라가요. 그러면 각각 뒤에 있는 것들이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LTV가 주어지면 무조건 문제 속에는 부동산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분모로 갑니다. DTI가 주어지면 문제 어딘가 연봉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부채가. LTV에서 부채는 얘입니다. 저당 대부액이에요. DTI에서 말하는 부채는 저당 지불액입니다. 이 계산 문제가 안 풀리는 분은 결론 이걸 몰라서 이 문제가 불편한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론, 뎁 둘 다 빚입니다. 둘 다 부채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둘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론, 이는 빌린 돈입니다. 뎁, 갚을 돈을 얘기합니다. 그럼 LTV와 DTI라는 구조를 다시 한번 잘 봐요. 결과적으로 LTV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LTV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죠? 요거요. 그러니까 저당 대부액요. DTI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당 지불액. 따라서 LTV와 DTI 계산 문제는 또는 이론 문제는 저당 대부액 아니면 저당 지불액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구하라라는 게 시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금융당국이 결정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분모, 무조건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분자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시험 문제가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문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LTV를 기준으로 하면 여기 저당 대부액이 나와요. 근데 DTI는 저당 대부액이 없는데요. 그럼 DTI는 어떻게 저당 대부액을 구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세요. 일단 집에 갔다 올게요. 생각하세요. 이 구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DTI를 통해서 계산을 하면 저당 지불액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저당 지불액을 기준으로 우리는 요 대부액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양변을 저당 상수로 나누면 돼요. 양변을 저당 상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저당 지불액 나누기 저당 상수 하면 그게 저당 대부액이 됩니다. 이 구조가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럼 문제 아주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료를 대입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료는 어떤 걸까요? 이런 거요. 연소득, 부동산의 가격 등등등.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 자기 자리에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뭔가는 블랭크가 되어 있겠죠. 그 빈칸 채우면 됩니다. 이게 LTV, DTI 답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자, 자료 1번 문제. 1번 문제는 같이 할게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일단 계산은 잠시 스톱하고요. 가봅시다. 자, 이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이거부터요. 근데 문제가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하는 순간부터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결론은 LTV와 DTI는 무엇을 구하라고 한다고요? 대부액 아니면 지불액 이외에는 물어볼 수가 없다고요. 왜? 이 지표들은 대부액과 지불액밖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라는 말이 저당 대부액이라는 뜻입니다. 저당 대부액. 그러면 문제를 딱 만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걸까?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하는구나. 자, 칠판 보시면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 빨리 파악하세요. 첫 번째는 저당 대부액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로 했었죠. LTV가 얼마라고요? LTV가 60, 그럼 이렇게 그린다고요. 똑같이 그리세요. 거기다가 똑같이. 똑같이. DTI가 얼마입니까? 40. 그럼 DTI 이렇게 그리자고요. 그리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LTV를 통해서 출제자가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부동산 가격일까요? 부채일까요? 부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가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LTV가 주어지면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가치는 있다. 찾으세요. 얼마짜리인지. 3억. 그 3억 찾아서 자기 자리 넣으면 돼요. DTI가 주어졌다면 문제 어딘가에 무엇은 있을 것이다? 연봉은 있을 것이다. 연봉 찾으세요. 5천? 그럼 자기 자리에 쓰면 돼요. 그럼 다 했습니다, 이제. 주어진 자료 자기 자리에 다 대입했습니다. 그 다음 봐요. 출제자는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 블랭크는 여러분들이 채우세요. 올라갈 때는 곱하기 하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3억에 60, 36, 1억 8천. 단 조심할 것은 1억 8천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1억 8천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당 대부액.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저당 대부액. 얘가 1억 8천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했죠? 그럼 계산은 끝.
끝난 거예요. 자, DTI 갑니다. 5천에 40%, 5, 4, 20. 얼마죠? 2천? 2천의 이름이 뭐죠? 저당 지불액. 문제가 뭐라고요? 저당 대부액. 그럼 저당 지불액을 기준으로 대부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당 상수로 나눠야죠. 저당 상수 확인하세요. 계산기 눌러서 나누세요. 얼마 나오는지. 저당 상수가 0.1. 그럼 2천만 원 나누기 0.1.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2억의 이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2억이 저당 대부액이라고요. 저당 지불액을 저당 상수로 나누었으니까 그게 저당 대부액 끝.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문제가 최대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자꾸 저기서 헷갈려요. 그럼 금액이 큰 쪽이 2억이니까 2억이 답이야. 그럼 틀립니다. 둘 중에 작은 쪽이 답이에요. 왜 작은 쪽이 답일까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 LTV를 기준으로 하면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1억 8천, DTI를 기준으로 하면 2억, 둘 다 만족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답은 1억 8천이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려면 앞에 했던 내용요. 이 내용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한 번 더 정리할게요. LTV와 DTI에서는 출제자가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대부액 아니면 지불액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물어봐요. 이유는요. 이 지표들이 구할 수 있는 게 대부액이거나 지불액일 테니까.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빨리 찾고 그 다음에 LTV, DTI 비율이 주어져 있을 테니까 그 비율을 일단 쓰세요. 이렇게. 이 비율을 이렇게 써.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그려놓고. 자, 계산 문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계산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지쳐버리냐면 이 문제를 다 읽어요. 이 문제를 막 읽어요. 읽고 그 다음 해석해야죠. 뭘 물어보고 있는지. 해석하면 그러면 딱 1분 걸립니다. 문제 읽고 해석하면 1분 걸립니다. 또 풀면 1분 걸립니다. 그럼 최소한 2, 3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산 문제는 안 하겠다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 안 돼요. 지금 처음이니까 읽어보자는 거고. 그러면 이런 LTV, DTI 계산 문제를 딱 만나면 자, 문제 다시 만나면 이게 LTV, DTI 계산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응? 눈에 빨리 뭔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 여기는 LTV, DTI 계산 문제구나.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뭘 구하라는지를 빨리 찾는다. 그 다음에 그림 그린다. 막 이렇게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막 자료 읽고 해석하지 말고요. 그려놓고 그 다음 필요한 거 찾으러 갈 때 그때 찾으러 가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읽어본들 문제 읽으면 계산 문제 풀 때 또다시 어차피 또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닌가요? 시간이 2배로 들어요. 자, 다시 왔습니다. 이 관계 잘 봐요. 다시 잘 생각해요.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있다. 근데 가끔은 부동산 가격이라고 안 나와요. 총 투자액이라고 나와요. 그래 당황하지 않도록요. DTI가 있다는 말은 연봉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그리고 방금 풀었던 1번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저당 대부액이죠. 그럼 LTV는 저당 대부액 나왔죠. 거기서 계산이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DTI죠. 요 저당 지불액을 기준으로 다시 저당 대부액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당 상수를 이용해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부분.
질문에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2번 문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구하라고 하는 게 좀 달라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추가 저당 대부액입니다. 그러면 추가 저당 대부액이라는 말은 기존에 대출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오늘은 처음이니까 당연히 막 문제를 읽어보겠죠. 이미 대출을 받은 게 7천만 원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거 보지 말라고요. 이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나면 이것만 보고 LTV DTI 계산 문제구나. 그러면 뭘 구하라고 하는지를 빨리 찾아요. 추가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그것만 보면 이미 대출을 받았겠구나 라는 건 설정이 될 테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다음 그림 그립니다. LTV는 50, DTI는 40.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있다. 부동산 가격 찾아오세요. 얼마짜리입니까? 5억. DTI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연봉은 있다. 연봉 찾아오세요. 6천.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5억에 50%니까 2억 5천. 2억 5천의 이름을 알아야죠. 저당 대부액.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저당 대부액 구했죠. 그러면 계산은 끝. DTI로 갑니다. 6천에 40%. 2,400. 2,400의 이름이 뭔가요? 저당 지불액. 그럼 계산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당 상수로 나눠야죠. 저당 상수가 0.1. 그럼 2,400 나누기 0.1 하니까 2억 4천. 결론 큰 쪽입니까? 작은 쪽입니까? 작은 쪽. 여기서 2억 4천의 의미는 뭘까요? 2억 4천은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저당 대부액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추가라 그랬죠. 그럼 이미 대출받은 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미 대출받은 돈은 지금 찾아야죠. 지금 올라가서. 얼마 빌렸다고 했습니까? 7천. 그럼 2억 4천에서 7천을 빼면 됩니다. 그럼 그게 답이 됩니다. 1억 7천이 답이 됩니다. 정리하시고 끝나신 분은 다음 3번 문제 시작합니다. LTV DTI 문제가 출제되면서 초창기 때는 전부 다 1번 문제였습니다.
저당 대부액이 얼마냐 그래도 그 후로는 전부 다 추가입니다. 대부분 다 추가 문제. 올해 나왔던 문제도 추가. 항상. 방금 질문은 이겁니다. 항상 이렇게 약자가 나오느냐?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이게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자, LTV는 담보 인정 비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동의어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부 비율 막 그럽니다. 점점. 그러니까 동의어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영어식 표현을 줍니다. 저게 우리 게 아니라서. 다음 3번 문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막통아. 그거 안 하는 게 좋아. 공식. 그게 더 헷갈려. 잠깐만요. 3번은 지금 못합니다. 처음 보는 게 있네요. 자, 부채 감당률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거 하나 합시다. 앞으로 개론에서 사용되는 공식들을 몽땅 다 설명할게요. 사과가 하나 있는데 노란색으로 빗금 친 부분을 먹었어요.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싶었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먹은 비율을 알고 싶어요. 의미를 잘 봐요. 무슨 율로 끝났다는 얘기는 이걸 분수화 시키라는 뜻이에요. 무슨 율, 무슨 치수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분수로 표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가면 돼요. 자, 지금 먹은 비율 구하라 그랬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먹은 걸 올립시다. 무조건. 알고 싶은 게 올라가면 돼요. 그리고 분모는 무조건 기준입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전체분의 남은 것.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래 놓고 1 마이너스 이 비율의 답은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율로 끝나거나 치수로 끝나는 것들은 분수로 표현해라는 뜻이고, 분수로 표현할 때는 무조건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 그거 알면 돼요. 자, 3번에는 부채 감당률입니다. 얘도 자주 나옵니다. 자, 만들어 봅시다. 뭘로 끝났죠? 율? 율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게 백분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됐고, 부채 감당률은 알고 싶은 게 부채입니까? 감당 능력입니까? 그럼 알고 싶은 게 올라간다. 그럼 부채는 분모로 간다. 부채 하면 알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기타 소득 더하면 두 번째 유효 총소득이 나오고 막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자,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 세전자가 뜨면 부채 차감. 그때 부채가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요. 부채 서비스액 바로 위에 어떤 수익이 있던가요?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자, 순자가 뜨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지난주 이거 한 것 같은데. 비용 차감이죠. 그럼 비용이 순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으니까 뺐겠죠. 여기에 영업 비용이 있었겠죠. 그럼 순이죠. 그 다음에 세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채 차감. 그럼 부채가 그 위에 있겠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요. 아니, 괜찮아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니까. 요걸 그대로 분수화 시키세요. 이걸 그대로 분수화 시키세요. 분모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소. 그렇게 읽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앞으로 2분의 1로 읽으면 끝장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2에 대한 1의 비율. 분자를 먼저 읽어보세요. 1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합니다. 매번 시험에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읽는다고요?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이 됩니다.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을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요. 이걸 암기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순자가 뜨면 비용을 뺀다. 세전자가 뜨면 부채를 뺀다. 그럼 거기서 자연스럽게 분수로 만들어 버리면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 그게 부채 감당률이다. 부채 감당률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큰 게 좋겠죠. 해석 한번 해보세요. 1이다. 무슨 뜻일까요? 1이다. 요게 1이다.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다. 1보다 크다. 순영업 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우리 되면요 끝장이다. 아니 해석하는 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시작해 보시죠. 이번에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번에도 추가 저당 대부액. 그림 그립시다. LTV가 60, DCR은 2. LTV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문제 어딘가에 부동산 가격은 있다. 가격 찾으세요. 얼마짜리입니까? 5억. DCR도 봐요. DCR도 알고 싶은 게 부채입니까? 아니면 순영업 소득입니까? 알고 싶은 게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게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DCR이 놓으면 문제 어딘가에 순영업 소득은 있다. 얼마입니까? 1억. 단 순영업 소득은 분자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위치만. 자, 우리한테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갑시다. 5억에 60% 했더니 3억인데 3억의 이름이 저당 대부액이니까 계산은 끝. 내려갈 때는 나누면 되죠. 1억 나누기 2를 했더니 5천. 5천만 원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요. 달리 표현하면 저당 지불액. 문제는 지금 저당 대부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계산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저당 상수로 나눠줘야죠. 저당 상수가 0.2랍니다. 그럼 5천 나누기 0.2 했더니 2억 5천이 나옵니다. 그럼 일단 작은 쪽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2억 5천의 의미는 최대한 대출받을 수 있는 저당 대부액인데 문제가 추가래요. 그럼 기존에 이미 대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얼마인지 찾으세요. 1억이랍니다. 그러면 2억 5천에서 1억을 차감한 게 정답입니다. 여기까지요. 쉬었다 하겠습니다.